안녕하세요. 우주반남자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전세보증보험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. 그런데 2023년도에 보증 사고가 정말 빵빵 터지면서 전세 사기 사건들이 많았죠. 그것 때문에 지금은 이 전세보증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게 많이 아시는 건 좋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이 보증공사에서 예전에는 보증사고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난 상승장에 그 투자로 인해서 본인이 보증을 못 돌려주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보증공사에서도 이제는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 같은 것도 예전에는 좀 쉽게 들어줬는데 보장성 좋은 것들, 요새는 보험도 보장성이 좋은 것들은 뭐 내가 병원에 간 이력이 많거나 이러면 잘 안 들어주려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것처럼 되게 지금 심사를 좀 까다롭게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.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보증보험은 아무래도 허그라고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예요. 그래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안 되는 줄 알고 바로 다른 집을 찾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그 보증보험을 안 된 상태로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도 주변에 보니까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뭐 사고가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좀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은 큰 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되게 또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꼭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세 가지가 총 있어요. 허그라고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, 그 다음에 SGI라고 하는 서울보증공사, 그리고 HF라고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는데요. 이 세 가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, 뭐가 다른지를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이 보증보험은 필수이기 때문에 이 보증보험을 들어놓은 그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그 정부 지원을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한꺼번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이 세 가지의 가장 공통점부터 말씀드릴게요. 이 세 가지를 일단은 신청하려면 첫 번째는 계약 기간은 무조건 1년이 넘어야 돼요. 1년이 넘어야 되고 우리가 이 보증보험을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 기간이 절반이 끝나기 전에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즉 2년 내가 계약을 했으면 1년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꼭 미리미리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이거는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.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이제 늘 바로바로 하세요. 그래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가 있어야지 이것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은 이 공통사항입니다. 그래서 그거를 다 충족한 후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. 이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주택도시보증 하겠습니다. 전세 보증금의 범위는 수도권은 7억, 그 외의 지역은 5억 이하여야 돼요. 그리고 보증 대상은 이것 좀 공통적이긴 한데요. 아파트, 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주거용 오피스텔, 즉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된다는 거예요.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입신고 어차피 안 돼요. 그래서 항상 오피스텔 알아볼 때는 전입신고가 되는지도 항상 꼭 바로 알아보셔야 돼요. 단독 다가구, 다세대 이 차이점은 뭐냐면은 단독주택은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도 딱 단독주택으로 알 수가 있어요. 하지만 헷갈리는 건 다가구랑 다세대인데 이 둘의 차이는 건물 모양새는 똑같이 생겼어요. 그냥 빌라처럼 생겼는데 다가구는 그냥 집이 하나예요. 주인이 하나고 등기에 한 집만 있는데 호실만 그냥 이제 분류로 나눠 놓은 거고요. 그래서 그냥 단독 다가구는 항상 이렇게 세트로 가고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다 개별 호실별로 주인이 달라요. 그래서 등기도 다 다양합니다. 다 각각 되어 있습니다. 그런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좀 서류를 떼야지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증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도 알려드릴게요. 주택 가격의 담보 인정 비율을 90%로 하는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주택 가격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보증 대상의 종류가 달랐잖아요. 아파트, 단독 다가구, 다세대 이렇게 종류가 달랐잖아요. 그래서 그 주거용마다
이걸 판단하는 시세 기준이 다르다는 건데요.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로 하는데 이 KB 시세의 90%까지만 보증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로 아무래도 연립주택 단독 다가구에 계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. 이건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단독이랑 다가구는 공시지가를 볼 때 개별주택 가격으로 보고요.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보는데 이 개별주택 가격하고 공동주택 가격하고 그 공시지가 보는 방법이 약간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선택할 때 그냥 이 카테고리를 어떻게 하냐의 문제긴 해요.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그 공시지가의 140%를 주택 가격으로 보되 이 140%가 되는 금액에서 90%까지만 또 보증금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헷갈리죠. 그래서 그냥 쉽게 그 공시지가의 126%가 이 보증금으로 인정해주는 범위라고 아시면 돼요. 우리가 보증을 해주는 보증 기간에서. 이해가 되셨죠?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인정을 해주고요. 아파트는 KB시세 90%까지 해주고 연립 단독 다가구 이런 것들은 126%까지나 해주지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KB시세는 공시지가랑 다르게 그냥 아예 정말 거의 시세랑 비슷한 거거든요. 그래서 90%까지만 해주는 거고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되게 좀 천차만별로 막 거래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세금의 기준이 되는 그 공동주택 가격으로 하되 대신 그건 항상 원래 시세보다 공동주택 가격이 월등히 싸거든요. 대다수. 그러니까 이거에 100%로 하면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126%까지로는 보증금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. 좀 이해가 되셨죠?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게 보증료죠, 아무래도. 그래서 보증료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종류나 보증금마다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. 가장 저렴한 거는 보증금의 0.115%에서 0.154%까지 이렇게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예를 들어 보면은 보증금이 1억이면은 한 3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정부지원제도 있다고 했잖아요. 그것도 딱 30만 원까지 지원이 되거든요. 아무래도 보증금 1억짜리 집에 사시는 이제 청년분들이 좀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신청 방법은 이거는 은행을 방문하셔도 되고, 근데 보통 은행에 방문해서 하는 방법보다는 요새는 이제 모바일에서 주택 도시보증공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.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, 카카오페이, 토스에서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신청해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모바일로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 서울보증공사 SGI인데요. 이거는 아파트는 금액의 한도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다른 주택은 10억원 이내까지 됩니다.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C 여전히 100%까지 다 해주고요. 그리고 오피스텔은 최근 월평균 80% 가격으로 해주고 이제 연립 다세대 다가구 공동주택 가격이랑 개별주택 가격에 이것들은 130% 보증공사보다 좀 약간 높게 쳐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보증 한도를. 그래서 대신 보증료가 비싸기도 해요.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장 싼 게 0.115%였잖아요. 근데 이거는 여기는 이제 아파트는 0.183%고요. 그다음에 나머지 주택은 다 2%가 넘어 0.2%가 넘어요. 그래서 굉장히 거의 2배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범위를 높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제 보증료가 비싸다고 해도 내가 만약에 보증공사에서 안 되면은 이 보증, S자의 서울 보증이라도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대신 이 S자의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. 모바일로는 안 된다.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. 세 번째는 HF, 한국주택금융공사인데요. 여기는 주택 가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처럼 수도권은 7억, 그 외에는 5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. 그 대신 최대 한도는 최대 4억까지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신청을 하실 때 그냥 그 지점의 은행에 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 보증료는 0.02%에서 0.4%까지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콜센터 번호도 또 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게요.
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항상 하기 전에 콜센터에서 꼭 명확하게 답을 듣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저도 예행 삼아서 한번 해봤는데요. 콜센터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이 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주소를 보고 이제 선순위 채권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려주시거든요. 그래서 꼭 전화 먼저 하고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계약서를 쓸 때 우리가 항상 그걸 명시해 주면 좋아요. 전세보증보험이 불가 시 이제 계약하지 않는다. 그리고 그 계약금은 반환된다. 이제 이런 것들을 특약으로 명시한 다음에 이제 계약을 진행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. 우리가 생각처럼 안 됐을 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꼭 그렇게 쓰세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드릴게요. 이거는 전국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.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, 대다수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부 24시 이제 거기 들어가시면 전세보증보험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모든 자치구, 시, 다른 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본인이 해당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셔가지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, 그냥 방문도 되실 거예요. 아마. 그거는 이제 이런 보증료를 다 누구나한테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좀 조건들이 있는데요. 그거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, 그리고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, 그리고 청년이라 함은 만 39세 이하까지를 말하고요. 청년 외는 이제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 되고, 신혼부부는 7,500만 원 이하, 그리고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조건에 해당이 되면은 이렇게 전세 보증료를 30만 원까지 최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. 전세 보증보험 꼭 가입하세요. 그럼 감사합니다. 안녕.